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JWT 토큰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기존까지 그냥 어딘가에 저장하지 않고 타임아웃만 처리하도록 하여서 토큰이 익스파이어드 되는 거는 타임아웃에 의해서만 우리가 지정한 1분 또는 몇 분이라고 지정을 하겠죠. 지정한 이후에만 익스파이어 되도록 했는데요. 우리가 특정한 토큰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하게 익스파이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그 아웃 할 수도 있는 경우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은 토큰이라고 하여도 익스파이어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토큰을 어딘가에다 저장을 해서 컨트롤하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DB상에다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EF 코어를 이용해서요, SQL 서버에 저장을 하고 그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API 서버의 솔루션에서 add 프로젝트를 해서요, new 프로젝트 할 거예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NET or .NET 스탠다드 요걸 클릭하셔서 이름을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지정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하고 프레임워크는 .NET 7 최신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클래스 1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필요 없으니까 삭제합니다. 인프라 스트럭처라는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인프라 탭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SQL 서버에 대한 DB 공급자를 먼저 설치를 할 거고요. .NET add 패키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SQL 서버를 넣을 거예요. 패키지에다가 하나 인스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요. MySQL에 대한 DB 공급자도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 MySQL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EF 코어의 DB 컨텍스트를 가지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상위에 API 서버 컨텍스트란 걸 두고 SQL 서버용 DB 컨텍스트 그리고 MySQL 서버용 DB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상위에 API 서버 DB 컨텍스트를 상속을 해서 구현하도록 해 놓으면 향후에 SQL 서버용일 때 SQL 서버로, MySQL 서버일 때 MySQL 서버로 접근하게 하는 그러한 코드가 좀 더 유연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보여드리려고 MySQL DB 공급자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NET add 패키지 해가지고요, 똑같이 넣을 텐데요. 자, 이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포멜로 엔터티 프레임워크 .mysql이라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7.0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7.0 버전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프리 릴리즈라는 거를 가지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EF 관련 도구를 또 설치를 할 텐데요. 자, EF 관련 도구를 .NET 툴 인스톨해서 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already install이라고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NET 툴 업데이트를 통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글로벌은 글로벌 영역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만 설치하지 않고. 자, 업데이트를 해보면, 자, 최신 버전이 됐는지, 만약에 제가 최신 버전이 아니었다면 저 버전이 리인스톨이 아니고 업데이트 되었다고 나올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저는 이제 이미 최신 버전이 깔려 있기 때문에 따로 다시 또 업데이트 버전을 깔았다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EF 디자인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돼서 이것도 또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디자인이에요. 자, 이거를 실제적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엔터를 눌러서 설치를 할게요.
자, 설치가 됐고 ASP.NET 코어의 EF 코어에 대한 진단 캡처 및 에러 보고를 위해서 다이그노스틱 엔터틱 프레임워크 코어를 또 설치를 해줄 거예요. 자, 이것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인스탈 관련된 패키지를 다 설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델 관련 정보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모델스라는 폴더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add에서 new 폴더 하시고 모델스라고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저라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여기에 유저라고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러한 클래스가 나오겠죠. 퍼블릭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요거 뭐죠? 청소 도구 같은 거 클릭하셔가지고 위에 필요 없는 유징들 다 지우세요. 그리고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넣어 볼게요. 자, 키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d라는 걸 키로 잡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뭐 스트링 랭스가 40이고 미니멈 랭스는 1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낱널이고 뭐 256자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불 타입에 유즈 플래그가 있고 기본적인 값은 펄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로그인이라는 게 있죠. 아직 로그인은 없어요. 제가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 그 로그인이란 것과 연결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로그인이라는 것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자, 프로젝트에서 다시 컨트롤 시프트 A 해서 하셔가지고 로그인도 넣겠습니다. 원래 로그인 작업을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코딩을 약간 실수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우고 자, 로그인 관련된 클래스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얘도 id가 키로 되어 있죠. 자, 기존의 유저도 id가 키로 되어 있어요.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 유저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스트링이고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롱으로 되어 있죠. 자, 롱으로 id라고 이렇게 키를 잡아 놓으면 저 키, 숫자형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오토 인크리먼트를 적용을 해요. 시드 값은 1로부터 해서 인크리먼트는 1씩 증가하도록 키를 자동으로 SQL 서버에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데이터베이스 오토 제너레이티드 옵션이란 걸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나씩 증가가 돼요. 어쨌든 그래서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 이 위에는 다 보시죠. 그 다음에 리프레시 토큰 expired, 로그인 타임, 뭐 그 다음에 use flag 얘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그 기본 값을 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 expired 같은 경우에는 UTC now 플러스 뭐 config 같은 게 되겠죠. 네, 이건 기본값을 넣은 거고 그 다음에 foreign key라고 유저 id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게 유저 클래스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쪽에서 스키마 설정을 안 해도 되니까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그냥 이용한 거예요. 데이터 어노테이션, 스키마, 데이터 어노테이션. 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도메인 디자인을 하시는 경우에는 요거 약간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퓨어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클래스의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데코레이티라고 아마 다른 쪽에서는 얘기를 할 텐데 애트리뷰트 프로그래밍을 조금 했어요. 이렇게 되면 디펜던시가 걸리기 때문에 도메인 모델, 도메인 레이어의 도메인 모델이라는 그쪽의 철학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실은 EF 코어도 모델 크리에이팅 할 때 컨텍스트에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저와 저 로그인을 처리를 했으니 유저 쪽으로 잠깐 가볼까요?
유저 쪽에 로그인 이제 자동으로 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모델 두 개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API 서버 컨텍스트, DB 컨텍스트를 추가할 겁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컨트롤 시프트 A 클릭하시고요. 자, 이름을 API 서버 컨텍스트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미리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이것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요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정리되게. 그러고 나면 이제 DB 컨텍스트, API 컨텍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컨피그레이션 인젝션을 통해서 컨스트럭터에다가 컨피그레이션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DB 컨텍스트 옵션, 요 밑에도 DB 컨텍스트 옵션이 돼 있어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꼭 설정해 주시고요. 없으면 뭐 없다고 에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b셋으로 로그인과 유저를 넣었죠. 로그인스, 유저스라고 했어요. 아마 테이블명이 요 로그인스, 유저스 이걸로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제가 프라이빗 코드를 하나 둔 거는 disable unicode to string이라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생성을 하면 스트링에 대해 length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타입이 지정을 하면 저게 유니코드로 기본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서 유니코드가 아닌 뭐 베리어블 캐릭터 형태로 그냥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 요 disable unicode to string을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위치는 on model creating partial 여기에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partial을 처음에 위쪽에서 이렇게 지정하시고 아래쪽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써놨으니까 유튜브 여기 잠깐 멈추시고 읽어보셔도 돼요. 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제가 넘어갑니다. API 서버 컨텍스트를 성속한 컨텍스트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BMS가 다를 경우 SQL 서버나 오라클이나 MySQL 같은 경우 이렇게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모델은 API 서버 컨텍스트에 있는 DB셋을 그대로 이용하고 스키마는 DBMS별로 차이점이 있으므로 API 서버 컨텍스트를 상속받아 구현한 각각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컨텍스트를 두 개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구조만 만들어낼 것이고 스키마 정의를 따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SQL 서버를 위한 SQL 서버 컨텍스트와 MySQL을 위한 MySQL 컨텍스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SQL 서버 컨텍스트부터 만들게요. 자, 솔루션에서 다시 인프라스트럭처 고르시고 컨트롤 시프트 A 컨텍스트 이름을 하나 지어 볼게요. SQL 서버 context.cs라고 하고, 자, 이거 퍼블릭으로 한 다음에, 자, 제가 미리 정의해 놓은 클래스가 있으니 다시 복사를 해 볼게요.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자, 이거 눌러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SQL 서버 컨텍스트에 컨피그레이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보시면 on configuring 있죠. 여기에다가 옵션 빌더 is configure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서버로부터 읽어와라. 자, 이것도 마이그레이션 할 때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get connection string의 이 서버는 나중에 appsettings.json에 connection string의 이름을 서버라고 해놓을 거기 때문에 서버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MySQL 컨텍스트를 또 추가를 할 건데요. 컨트롤 시프트 A 눌러가지고 마찬가지로 MySQL 컨텍스트라고 지을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있으니 가져가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그리고 요거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작업을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커넥션 스트링 똑같이 가져와서 여기는 use MySQL로 해서 커넥션 스트링 넣고 뒤쪽에 auto detect라고 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MySQL 버전이 다르면 그 버전별로 여기에다가 원래 버전을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버전을 자동으로 체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DB 연결을 위한 익스텐션 메소드를 추가를 할게요. DB 연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확장 메소드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언어들하고 C샵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확장 메소드라는 건데요. 확장 메소드가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하지 않고 뭔가를 구현할 수 있고요. 헬퍼라고 써야 할 것들을 다 이걸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니까요. 가능하면 잘 사용을 해보세요. 자, 익스텐션스 폴더 밑에 제가 하나 처리를 할 거라서 여기에다가 add new 폴더에다가 extensions라고 폴더를 만들고요. 자, 클래스도 하나 추가를 할게요. db context configuration extensions 이름이야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복사를 해놨으니 구현을 해놨으니 복사를 해올게요. 그리고 다시 이 녀석 누릅니다. 뒤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보이죠? Alt Shift 10번 눌러가지고 저기에 이제 추가가 되어야 될 그러한 유직문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Alt Shift F10번 누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저거 추가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API 서버 컨텍스트를 이름을 제가 조금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자, API 서버 컨텍스트로 가셔. 여기 보시면 소문자로 되어 있죠. 이거 대문자로 제가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처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MySQL하고 SQL 서버 넣었고요. 그걸 연결하기 위한 익스텐션 작업까지 끝냈어요. 이제 add data access service를 가지고 program.cs에서 접근할 수 있겠죠. 이제 API 서버에서 infrastructure 프로젝트를 참조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잠깐 이렇게 해놓고, 자, API 서버에서 한번 dependency에서요 add project reference 있죠. 여기서 infrastructure 체크해 주시고 OK 누르면 자동으로 추가가 될 겁니다. 여기에 프로젝트에 추가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커넥션 스트링을 넣기 위해서 app settings json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db provider라는 거하고 두 가지를 넣을 건데 커넥션 스트링을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커넥션 스트링은 기본적으로 SQL 서버 로컬 DB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이에요. SQL 서버 오브젝트 익스플로러 열어보시면 여기 로컬 DB 있죠? 이 녀석. 이 녀석의 주소가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죠? 여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API 서버, Trusted Connection은 true라고 해서 DB 프로바이더 MS SQL을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MS SQL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program.cs에서 이 녀석 add data access services를 호출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program.cs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커넥션 스트링을 builder service에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builder service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그냥 눈에 보이기 좋게 여기에서 한번 넣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builder configuration 서버를 통해서 아까 보시면 app settings json 이 녀석 잠깐 오른쪽으로 갖고 올게요. 자, 서버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서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커넥션 스트링과 add data access 서비스를 처리를 하고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어요. 지금까지가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프로젝트 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마이그레이션 create or update를 한번 해볼게요.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로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프로젝트 폴더가 아니고 솔루션 폴더로 이동합니다. cd 점점 눌러서 솔루션 폴더로 가요. dir 해보시면 이 솔루션 파일네임 있죠? 여기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NET EF migrations예요. add 이거는 뒤에 이름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initial create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자,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 마이그레이션 할 거냐는 거고요. 인프라 스트럭처를 가지고 할 거고, 이제 컨피규레이션 관련된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app settings에 커넥션 스트링이 있는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프로젝트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API 서버가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API 서버를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로 지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SQL 서버면 SQL 서버 컨텍스트, MySQL로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MySQL 서버 컨텍스트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는 SQL 서버 컨텍스트를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딱 누르면 자, 뭐라고 에러가 나와요. 네, 뭐 알 수 없다, 뭐 이런. 저희가 이게 만약에 프로젝트 파일 does not exis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잘못 친 거죠.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잘못했든 API 서버에서 잘못했든. 지금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이름이 RUR이라고 뒤쪽이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리네임을 좀 할게요. 이게 언제부터 인프라 STRUCTURE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프라 스트럭처, 그쵸? 엔터를 딱 누르시면 네,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이름을 바꿨을 거고, RUR이라고 다 돼 있죠. 요거 제가 이름을 다 변경을 할게요. 이름을 어쩌다가 리플레이스 올 해버리면 변경이 됐을 거고, 자, F6번 한번 해서 빌드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빌드는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도 안 될 거예요. 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 폴더 이름이 변경이 안 돼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폴더 이름을 수정하고 오겠습니다. 수정하려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종료하시고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솔루션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솔루션 관련 내용도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가보시면 여기에도 그 패스가 있어요. 솔루션 파일에 에디트 해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 저게 INFRASTRUCTUR인데 지금 중간에 R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 깨졌죠. 네, 이런 식으로 수정하도록 해주시고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를 수정을 하면 수정할 수 없다고 하겠죠.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STRUCTURE, 자, 이런 식으로 CTURE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시든지 하면 정상 동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지금 저희도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루션 파일의 폴더명이랑 프로젝트의 폴더명, 그리고 CS 프로젝트 파일명, 그리고 관련된 같이 네임스페이스를 다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수정을 하고 나서 지금 여기 작업에 오시면 이거 에러가 나올 텐데, 기존의 프로젝트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다는 거 삭제하시고요. 새로 add 프로젝트 레퍼런스 하셔가지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실수를 했네요. 그리고 나서 OK 하시면 처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빌드 해보시면 빌드 문제없이 된다 싶으면 이제 다시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 그대로 솔루션 폴더에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똑같이 에러가 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는 doesn't referent enter prime or core design이라는 다른 오류가 났잖아요. 그거는 인프라스트럭처로 가서 edit 프로젝트 파일 가신 다음에 요 두 개를 커멘트 처리하세요. 네, 주석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 다시 여기에서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그레이션이 자동으로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나는 거는 이게 program.cs 우리 트라이 캐치 할 때 여기에서 나는 건데요. 이 트라이 캐치 이게 어떻게 보면 버그예요. 버그인데 트라이 캐치에서 저걸 내용을 잡아가지고 자동으로 처리해 주도록 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program.cs로 오셔가지고 만약에 저랑 똑같이 하셨다면 이렇게 해서 스탑이나 호스트 어버티드를 자 이쪽에 찍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아까 이미 이전에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에러는 났지만 저 에러는 그냥 경고 같은 거예요. 경고 같은 거라서 이미 있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이걸 폴더를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완전히 처리가 됐고요. 마이그레이션 폴더가 생성이 됐을 겁니다. 자, 여기 들어왔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처리를 했다면 이제 업데이트 처리도 할 거예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있을 건데 .NET EF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프로젝트 인프라스트럭처 똑같이 치고요. 그 다음에 API 서버, SQL 서버 컨텍스트로 하면 이제 DB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마이그레이션 한 내용이 DB에 적용이 돼서 DB에서 생성을 하게 될 거예요. 파일을. 근데 지금 저는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리 만들어 놨던 애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API 서버를 삭제, 클로즈, existing connection 해가지고 삭제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API 서버 테이블 보시면 테이블도 로그인 유저 나왔을 거고요. 자, 컬럼도 확인해 볼게요. 컬럼 보시면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뭐 다 생성이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프로퍼티 한번 확인해 보시면 ID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인크리먼트, 아이덴티티 시드 돼 있죠. 그 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자동으로 우리가 아이디를 따로 값을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인티저나 롱 같은 어떠한 정수형 숫자형이라고 할까요? 네, 숫자형에만 적용이 돼요. 자동으로 저 키로 잡아놓으면 오토 인크리먼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데이터 제너레이티드 옵션이라고 해서 키 관련된 인크리먼트 애트리뷰트를 넣어줘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제 모델을 수정하거나 그럴 때 저희는 다시 add migration을 통해서 다시 실행하고 그걸 업데이트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낫겠죠. 우리가 모델에서 로그인스 여기에다가 하나 뭐 public int 그 다음에 로그인에 대해서 and logout time이라고 last 로그인 타임이라는 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물론 뭐 쓰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초기화 해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이 됐으니까 변경된 값을 그 마이그레이션에도 추가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업데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add migration 하되 이 뒤쪽에 initial create가 아니죠.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죠. 이름이니까 add last login time 뭐 이거는 이름은 알아서 지으시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하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는 마지막 마이그레이션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SQL 서버가 업데이트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가 로그인스에 넣었죠. 방금 테이블. 로그인스에 컬럼이 하나 추가됐는지 봅시다. 추가됐죠? last login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그러니까 EF 코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다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넣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넣고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